욕설과 비속어의 어원 영상, 여러분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당연히도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비속어나 욕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좋지 않은 말들이 어디서 왔는지 찾아보는 건 꽤 흥미로웠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나쁜 말들의 어원 2탄. 오늘은 입이 좀 덜 거친 분들도 한 번쯤은 써보셨을 말들의 기원을 찾아봤습니다. 초성만 봐도 음성 지원되는 이 말. 이 말은 법석을 떨며 분별 없이 하는 행동을 속되게 이르는 말인데요. 그러나 본래의 의미를 보면 17세기 약의 복용법에 대해서 기록한 문헌인 언해납약 증치방에 딜알 혹은 딜알이라는 말이 나오고 한자어 간질이 대응되어 있습니다. 뇌전증이라고도 하는 간질은 아시다시피 경련이나 의식 장애를 일으키고 발작 증상을 동반하는 병이죠. 이 발작 증상의 특성을 핵심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의 의미가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제 의학적인 용어로 간질을 뜻하는 딜알이 사용되다가 이것이 국외의무화하여 질알로 변했고 이것이 현재 우리가 쓰는 이 말로 변했다는 것이죠. 적어도 19세기 말 이전부터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의미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1957년 나온 큰 사전에는 이 말의 뜻 중 하나로 지읒 리을 병의 준말이라고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앞으로 개, 돈, 헛 등이 붙으면서 의미를 강조하거나 분별 없이 소비를 하거나 실속 없는 행동을 한다는 뜻의 표현도 생겨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말도 많이 쓰시죠? 사전에는 생각이 모자라고 행동이 어리석은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가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의 역사는 그렇게까지 오래되진 않은 것 같은데요. 1978년 11월 24일자 경향신문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서울 중구 회연동 S호텔 지하실 다방은 권투인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또라이들의 아지트로 불린다. 또라이란 후유증이 심해서 가벼운 정신 이상 증세를 일으키거나 행동이 비정상적인 권투인을 가리켜 권투인 스스로가 붙인 슬픈 이름이다. 또라이들은 대부분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말더듬이 현상이 심하다. 그러니까 복싱 선수들이 갖는 직업적인 후유증이 있고 복싱계 인사들이 이 후유증을 겪는 스스로에게 자조 섞인 의미를 담아 또라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을 복싱계에서 처음 사용한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1999년 발행된 국어 비속어 사전에는 이 말이 똘아이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는 어형적으로 많이 보셨던 자막처럼 돌 플러스 아이에서 온 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접두사 돌은 쓸모없는, 수준 이하의 라는 의미로 오랫동안 사용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조선시대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성을 돌계집이라는 말로 비하하기도 했고 굿이나 점을 쳐주는데 신통력이 별로 없는 무당을 가리키는 말로 돌무당이라는 말도 사용했었죠. 그러니까 모자란 생각과 행동을 하는 아이라는 의미로 돌아이를 사용하다가 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커지면서 또라이라는 된 발음으로 불렸고 돌아이와 똘아이 간의 형태적인 유연성이 약해지면서 또라이라는 말로 연철 표기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아이를 대상으로 한 표현이었지만 지금은 어른까지 그 적용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죠. 양아치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19세기 문헌에 보면 동령아치 혹은 동량아치라는 말이 보이는데요. 우선 동령 혹은 동량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인 동령에서 왔습니다. 당시 스님들은 무소유계를 실천하기 위해 음식을 얻어먹는 수행을 했는데 이때 방울을 흔들면서 음식을 요청했죠. 이것을 뜻하는 동령이 순행 비음화되어서 동령으로 변했고 이것이 양성 모음화되어 동량으로 변한 것이죠. 그리고 이 아치라는 말은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낮잡아서 이르는 말로 쓰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벼슬아치라는 말이 있고 재주가 많은 사람은 재주아치, 반찬을 만들던 하인을 반빛아치라는 말로 불렀죠. 따라서 동량아치란 재물이나 식량을 거저 얻기 위해서 비는 행위를 하는 사람, 말하자면 거지와 뜻이 비슷한 말로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음절에 동이 생략되면서 량아치로 변했고 이어서 니은이 탈락되면서 양아치가 된 것이죠. 이 양아치라는 말은 1960년대까지 본래의 의미처럼 거지 혹은 넉마주의와 유사한 맥락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세간에서 가진 이들에 대한 이미지, 천박함, 거친 성품 등의 뜻이 이 말 속에 포함되어 버린 것으로 추측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확대된 의미로 양아치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 말은 부끄러워서 체면이 깎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20세기 이후까지의 문헌에도 이 말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1980년 출간된 황석영 작가의 소설 어둠의 자식들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국어 대사전에 낯이 깎이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는 뜻과 함께 실리게 되죠. 여기서 쪽이라는 말이 어떤 이유에서인가 얼굴을 뜻하게 되었고 따라서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얼굴이 알려지다 라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하다가 지금 우리가 쓰는 창피하다 라는 의미로 확장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와 맞섰을 때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쪽을 못 쓰다 라는 말도 사용하죠. 여기서의 쪽은 얼굴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요. 한간에서는 이 맥락의 쪽이 한자어 족, 즉 발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씨름에서 상대에게 들렸을 때는 발이 땅을 딛지 못하니까 아무 저항도 못하는 상태가 되죠. 이 때문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는 뜻이 됐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색하고 민망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뻘쭘하다. 이 말은 1938년에 나온 조선어 사전에서 벌쯤하다라는 말로 처음 등장합니다. 벌쯤하다는 버름하다의 비표준어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버름하다라는 말의 뜻은 물건의 틈이 꼭 맞지 않다라는 뜻이죠. 물건들 사이에 틈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 마음이 맞지 않아 심리적 거리가 있을 때 생기는 느낌. 현재 우리가 쓰는 뻘쭘하다는 이런 상황에서 기인했을 것이라 추측되죠. 처음에는 벌쯤하다로 쓰이다가 첫 음절의 비읍이 된 소리로 변하고 쯤의 모음 의가 우로 변하면서 뻘쭘하다가 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 뜻과 형태들이 조금씩 바뀌면서 생존하거나 사라지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두스럽다, 요요하다, 짠미 부리다 이런 신조어 한번 써보시면 바로 찐따로 낙인 찍힙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교양 만두였습니다.